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매력은 가성비,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 즉 싸야 되겠죠.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은 싼 바이오 시밀러 매력은 가성비다. 고정관념을 깬 셀트리온, 오리지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호평받는 바이오 시밀러, 오리지널에 없는 키아 주성을 개발하면서 차별화 시동을 걸었다. 램시마 SC 글로벌 3상 완료. FDA 허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존슨앤존슨은 실패했던 램시마 SC의 바로 세계 최초의 레미케이드의 피하수자 제형 램시마 SC. 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까지 약 20년간 독점하게 됩니다. 이미 전 세계 의학자들과 의사들과 관계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호평이 나오고 있어요.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뭐 유통기간이나 그다음에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집에서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이동성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이 깨졌던 부분이 아예 삶이 무너졌던 부분이 일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이오 베터와 신약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레미케이드 성분 인플리시마 시장 규모는 약 29조 원입니다.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 유럽, 미국, 전 세계 1위, 2위인데요. 미국 하나가 전 세계 50%의 이상입니다.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 캐파를 비교한다면 이 미국 시장을 점령을 해야 사실 빅팜으로 가는 겁니다. 2조라고 하는 숫자는 보잘것없습니다. 전 세계 빅팜들에 비교하자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잘 키운 신약 하나가 뻗어나간다면은 바로 한순간에 발돋움하게 되죠. 첫 번째 바로 위치하게 될 기준점이 될 램시마 SC입니다.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요거 하나는 지켜봐서 정고점 돌파는 우리가 확인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자, 베그젤마가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이고요. 미국과 유럽을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침투가 직판으로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 휴미라 미국 특허 완료, 바이오베터 개발의 동력이 가속이다. 바이오베터 보유한 신약 에셋 활용해서 신약 개발 가능하다.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로 신약 개발하는 기업의 사업적 기회가 있다. 플랫폼 기술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즉 피하 주사 제형, ADC, 이중항체, 약효 지속성 플랫폼, 한미아품의 랩스 커버리,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 기술. 자, 이중항체는 한국의 ABL 바이오, 이중항체는 한국의 ABL 바이오, ADC는 레고캠, 그리고 셀트리온, 최근에는 피노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영국의 익수다. 요 삼각 로맨스의 피노바이오까지 확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피아는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 할로자임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요. 최근에는 mRNA가 바로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한 투자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또 확장에 대한 부분점이 되겠죠.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냐, 판때기가 있냐 없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자, 그쵸? 언급을 되고 있고요. 제가 쭉 언급드렸던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바이오웨품을 기반으로 한 효능이나 편의성, 안정성 등을 개량한 신약이다. 기존 바이오웨품보다 더 낫다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레고캠, 알테오젠, 할로자임이죠. 레고캠, 항체 약물 결합체 컨조올,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엑스타 테라비틱스,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제가 큰 그림을 다 함께 판을 설명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여기서 뭘 갖고 있냐? 원천 기술, SC 제형, ADC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SC 제형은 이미 제품화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ADC는 이제 2024년도에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솔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부 거래 비중 최고 대기업 셀트리온. 10대 그룹 비중은 2년 연속 감소. 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판권을 가지고 있고 내부 거래 비중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사 합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예요.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그래야 이런 얘기가 끝나겠죠? 그리고 한 방에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 3사 합병을 제 기준에서는 쪼르지 말고 제 기준에서 물론 주가가 상승해 나올 수 있어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나온다는 것이 감지가 될 때 이때 3사 합병을 하면 남아있는 공매도 대차장고와 그리고 공매도 누적장고와 대차장고가 대규모 쇼크오버가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엄청나게 날아가겠죠. 이때를 기다린 거 끝까지 저는 기다리시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왜? 한 방에 끝내야 되니까 이때. 자, 셀트리온 제약 고덱스 건보 급여 유지 제동이다. 700억 증발 위기. 이달 건정심서 급여 적정성 재논의. 셀트리온 제약 매출 20% 차지하는 간판 품목. 급여 삭제 시 우려사 등 반사 이익 예상.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급여 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선 까닭이다. 자, 중요한 건 셀트리온 여기에 대해서 포함이 됐었는데 급여에 대해서 포함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측이 임상자료 추가 제출과 약가 자진 인하를 통해서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막판 방향이 성회됐다. 10월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고덱스 처방을 많이 하는 개원가 의사들 입장이 반영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익명성을 용어한 건정식 참여위원은 고덱스의 경우 가격을 낮추면서 2차 평가에서 급여가 유지됐다. 이는 가격만 낮추면 급여 유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한 선례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한 것일까요? 고덱스가 급여의 퇴출유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기사 회상하는 듯 보였으나 건정심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서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 최종적으로 고덱스가 급여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땡큐 파월 주식 채권 원화 일제히 강세. 파월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 코스피 석 달 만에 장중 2,500선 회복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1299.7원. 자, 그러면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의 연설이 있었죠? 허친스 센터에서. 자, 좀 볼게요. 국제금융센터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 인플레이션 대응은 지속한다. 파월 의장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떨어뜨릴 정도의 제약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에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언하였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시기면 빠르면 12월부터 시작될사 했다고 부연하였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 아울러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은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이라고 첨언하였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가까워져 오고 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5%, 그 다음 0.25, 그리고 0.25 끝! 요게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주식시장, 채권시장, 땡큐, 파워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일각에서 반대편에서 바로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는 마. 왜? 아직까지 억제 노력이 종료된 것은 아니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급작스럽게 달려나가면 부담스럽습니다. 떨어지는 건 더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현재 시장을 바운더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억제를 못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원유에 대한 증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죠. 금리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또 인하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부분은 시장을 마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 연휴는 금년 가을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 기업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해외 증시가 미국의 간밤에 무려 나스닥이 4.4의 폭등에 나왔고요. S&P가 3.09, 다우가 2.18 상승 나왔습니다.
니케이, 상해, 항생, 다 상승으로 끝났고요. 다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0.92, 0.45, 0.75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강보합권입니다. 미국 증시만 급등 나왔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20주 노란색 선에 막혀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일봉으로 봐도 기술적 반등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우는 다우를 한번 보시죠. 해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다우는 추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차트가 다우다. 다우다.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거의 추세가 전환됐어요. 얘는요. 실제로 S&P도 나스닥보단 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유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유로 또한. 하지만 유로는 경제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경제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면 또 꺾이겠죠. 항생은 좋지 못해요. 중화권이 제일 박살나 있습니다. 홍콩과 상해. 코스피도 니케이도 한번 보고 가시죠. 니케이도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메가리가 없는 증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증시.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시죠. 자, 나스닥과 거의 나쁘지 때 다르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 조금은 더 지켜봐야 돼요. 환율이 1302원, 원화에 대한 강세, 달러 인덱스 105.89. 다시 한번 볼까요? 103, 1302원, 원화 강세, 달러 105.89.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채권금리, 미 국채금리를 보게 되면 10년물이 3.63, 2년물이 4.35, 10년물이 좀 떨어졌죠. 자, 미 국채금리의 하향 완화와 달러의 약세, 원화에 대한 강세, 주식의 강세 이런 부분이 이어졌던 부분이죠. 그러나 추세적으로 확인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 올라가는 걸 부담스럽다고 저는 언급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0.91. 다 0%, 0%, 0%. 오늘도 0%였다.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4, 1, 4, 2, 2, 9, 4, 4, 1, 2, 0, 2, 2, 4, 0, 0. 이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의미를 찾으시길 바래요. 공매도 비중은 정말 급감해 있고 거래량도 급감해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 17만 8천 원, 18만 원. 회사 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 개인의 물량은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들은 연일 포기하고 싶다고 더러운 주식이라고 허구나 욕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못 간다. 뭐 기타 등등 이유로 들어서 굉장히 비관론이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쳐 있다는 거죠. 아, 정말 셀트리온은 약속도 안 지키는 직업이야. 포기하고 싶어. 근데 저는 항상 말합니다. 무조건 제 개인적으로 정고점 돌파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의심하지 않는다. 실적 성장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왜? 1년, 2년, 3년, 4년 넘는 기간 여기 있다는 거죠. 3조가 넘어가면은 여기에 어떻게 갈까요? 매크로가 끝나고 3조가 넘어가는 기반 안에 3사 합병이 진행된다면 남아있는 공매도 대량 잔고,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 대량 쇼커버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 요거 보고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요게 첫 번째니까. 자, 거래량은 23만 9천 주. 역시 20만 주, 30만 주, 20만 주, 20만 주, 17만 주, 20만 주, 30만 주. 엄청난 급감대. 이것도 유례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은 열심히 모을 때이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2.87, 거래량은 47만 9천 주, 오늘 1.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4%, 거래량 10만 주 1.50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거래량이 급감했고요. 셀트리온 17만 8천 원 1.42 상승했지만 갈 길이 너무나 멀죠. 20만 원 밑에서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정고점 돌파. 거기서는 사실 정고점 밑, 저 개인적으로는 30만 원이건 솔직히 별 신경 쓰지 않아요. 정고점 돌파가 나올 때 30만 원, 35만 원부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슈팅 나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급을 보면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보면서 일봉의 기울기를 보겠죠? 그쵸? 자, 신용 매매 동향을 좀 볼게요. 신용 잔고리 0.83 변동 없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44, 셀트리온 제약 1.19입니다. 큰 변동이 삼형제 다 없어요. 대차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대차 잔고가 983만 주, 큰 변동이 없어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256만 8천 주예요. 만주 줄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어요. 대차 잔고와 누적 잔고 찔끔 늘고 줄고 수급 거의 바닥에서 놀고 있고 수급을 참고하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도 매일 보는 거니까 보시죠. 자, 오늘 셀트리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1825주. 뭐 이거는 그냥 보합. 기간 44,000주. 기간 44,000주 중에서 금융투자 2만주, 연기금 15,000주. 나머지 보험, 투신, 사모펀드는 사모펀드 5,000주. 나머지는 그냥 관망했는데 1900주, 2000주, 900주, 70주.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19만 주 들어왔습니다. 약. 연기금은 28,000주 매도. 사모펀드가 10만 주 매도했는데 기간이 6만 6천 주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34,000주 매수, 개인은 37,000주 매수. 이게 뭐 하루의 흐름 같죠? 개인 37,000, 외국인 34,000, 기간 66,000. 어떻게 보면 하루의 흐름 같습니다. 이게 한 달이라는 건 그만큼 수급이 정체가 되어 있고 씨가 말라 있다는 거고요.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의 대출문과 유동성의 문이 씨가 말라 있다는 걸 뜻합니다. 매크로가 지나가야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본격적으로 수도꼭지가 풀립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헬스케어 기간 약 20만 주 들어왔어요. 19만 5천 주. 금융투자가 17만 주 다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뭐 투신 16,000주, 보험 4,200주, 연기금 2,700주, 사모펀드 162주 매도 나왔고요. 외국인은 7만 4천 주 매도, 개인은 12만 7천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한 달 기준 30만 주 매도, 기간 47만 주, 43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 물량을 고스란히 73만 주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의 한 달 기간의 수급은 좋지가 않아요. 엉켜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다지 좋진 않지만 셀트리온은 3대 주체다 그냥 눈치 보고 있고 헬스케어는 개인이 계속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제약 기간 약 2만 9천 주 금융투자가 다 받아냈고요. 다 샀습니다. 외국 개인은 2만 2천 주 매도 외국인은 7,400주 매도 한 달 기준 5만 8천 주 기간 2만 2천 주 개인의 8만 2천 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으로 약 6만 주, 2만 주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가 창입니다. 모건 스탠리. 자, 얘는 들어와야죠. 2만 2천 주. 신한, 한국, NH, 뭐 키움, 매일 보이는 애들, 미래에셋, 매일 보이는 창구들이고요. 큰 변동의 흐름이 없고요. 사실 거래량이 워낙에 급감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장중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건 스탠리와 메릴리치는 대량 잔고 보여주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와야 되겠죠. 뭐 JP 모건이야 사실 뭐 잔챙 애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뭐 CLSA 뭐 찔끔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이고요. 오늘 외국인 337억, 기간 2,276억 들어왔고요. 금융투자가 다 들어왔습니다. 2,522억. 나머지는 다 찔끔찔끔 팔았어요. 보험,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찔끔 팔았고요. 코스피도 거래량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4조를 담았다. 개인은 4조 4천억 원을 팔았다. 이 개인의 4조 4천억 원이 외국인으로 고도로 국부가 유출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털리고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즉 뭐다? 열심히 담아라. 열심히 담아라 라는 소식입니다. 제 느낌에서는요. 그렇기에 셀트리온으로 돌아가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어디 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월봉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서 마칠게요.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여기 있죠? 결국은 아래 꼬리 달고 그 근방에 있습니다. 주가는 요때랑 비슷한 위치. 의심할 여지가 단 1도 없다. 주위에 흔들리지 말아라.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잊지 마세요. 투자로 성공하는 것은 세상의 빌간호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는가에 달려있다. 셀트리온을 얼마나 비방하는 것을 무시하는가에 얼마나 오랫동안 긍정론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만이 성공한다. 본인이 1% 안에 들어갈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 정고점 돌파까지 함께 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